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네. 왜 여기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온 캠코더를 오늘 저의 이 특강만 찍게끔 지금 레코딩이 되고요. 지금 앞에 제가 가면 어떤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니거든요. 이 교수님들 좌측에 이렇게 하나씩 카메라 보이시나요? 이 카메라는 초적 카메라로 누구 도움 없이 우리 교실을 저를 포커싱하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찍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앞으로 오면 뭐죠? 네, 지금 현재 제 얼굴이 어디로 나가고 있죠? 네,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소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미등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일 뿐입니다. 네, 교수님들 수업 공개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대학의 생존에 와 있는데요. 대학에서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의 강의가 공개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의 교실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생존에 상당히 위협받는 교수로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웹캠입니다. 웹캠도 USB를 제 노트북에 꽂고 교실을 향하면 이게 또 레코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저의 노트북에 오늘 수업의 진행 방향을 노트북에 스크린 캡처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 프로그램 클릭 두 번만으로 여기에 레코딩 버튼 보이시죠? 누르면 지금 저의 스크린이 밑에 레코딩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왜 수업을 공개해야 될까요? 특히 올해 2020년에 전국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이 위기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번 입시 현황에 이 교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단지 학생들의 인구 절벽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인지 이런 논의를 이제 나의 생존과 같은 상상에서 놓고 보지 않고서는 이제 텔방통이라고 하는 교수직은 어느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박한 380개 대학을 돌면서 제가 느끼는 저 시간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마산대학교 특강을 하고 직접 여기 올라와서 경포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는데요. 교수님들 우리 강릉영동대학은 앞으로 5년, 향후 10년 안에 문제 없을까요? 단지 인구 절벽에 학생 수의 정원이 줄어드는 것을 떠나서요. 대학에서 뭘 해주는데라는 대학의 불필요성까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대학에서 뭘 해주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참으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우리의 대응 방법은 뭘까요? 교육의 혁신입니다. 수업의 혁신입니다. 내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 수업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학부형 입장에서는 그 교실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문을 닫으라고 하는지요. 이게 절박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의 이 자녀들이 또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어느 교수님 교실에 넣고 싶은가요? 수업이 공개되어지는 교실에 넣고 싶은가요? 아니면 수업 공개하지 못하는 교수님 교실에 넣고 싶은가요? 이제 내 교실에 들어온 이들은 남의 자녀가 아닌 내 자녀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급하게 교실이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혹시 2020년에 이제 타율에 의해서요, 학교의 어떤 힘에 의해서 교실이 공개되어지고 또 거기에 뭔가 수당을 바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수자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의무로서 학생들에게 수업 공개의 의미로 수업 준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름 강릉영동대학의 특성화는 좀 더 이런 형식적인 특성화의 틀이 아닌 진짜
전체적인 흐름성이 같이 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라이브로 연결된다고 하면 중계방송차가 와야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이 와야 되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니까 예, 제가 쓰고 있지 않는 저의 스마트폰 그리고 10만 원대의 조명기구와 마이크 이거 하나만으로 나의 교실이 콘텐츠로 연결돼서요. 이제 이 콘텐츠가 혹시 교수님들의 유튜브 채널에 예,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유튜브는 예, 정년 후에 내 삶의 또 하나의 큰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을까요? 요즘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우울하다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우울하다. 예, 도서관에 있는 책을 연구실에 있는 책을 도서관에 전화했더니 반가운 얘기가 아니고 책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책에 있는 내용이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네, 이미 장본은 그렇게 조명하다 보니까 책꽂이에 뽑아놨던 책들은 이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집에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한 권도 못 가지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폐기 처분했더니 3,000원 받고 집에 가려니 3, 40년의 나의 교육에서의 히스토리에 콘텐츠가 하나도 없이 집을 가야 되는 이 쓸쓸함. 이게 원로 교수님들의 고독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수님들의 교실이 이러한 장비에 의해서 레코딩 되어지고 공개 요구보다도 나의 콘텐츠로 유튜브에 비공개나 미등록으로 쌓여있다고 한다면 후에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오늘의 이 자리를 다시 콘텐츠로 다시 보고 그걸 가지고 재가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보기에 오늘 4시간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오늘 출발하는데요. 네, 일단 컴퓨터가 없어서 오전에는 교수님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컴퓨터 실습실에서 직접 네, 실습을 통해 가지고 내년 1학기 남의 도움 없이 우리 교수님의 수업이 바뀌었어. 재미있게 소통도 하고 불통의 수업이 아니고 교수자 중심에 쏟아붓는 이야기가 아닌 얘들의 입을 끄집어내는 교수님 이게 뭘까요? 네, 제가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제가 출력한 건데요. 네, 브레인이거든요. 브레인. 교수님들 예, 이 브레인 학생들의 브레인과 교수자들의 브레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교수자들의 브레인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2차와 3차 산업혁명의 틀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요. 이 Z세대의 4차 산업의 이 Z애들이 교수자의 이야기를 정형화에 딱 틀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애들은 정형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한한 이 스펀지 같은 우리 애들의 브레인을 교수자의 틀에 묶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닌 세상에 와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우리 교수자들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메시지가 과연 미래지향적인 지식의 차별인지 맨날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를 또 중요하다고 리뷰를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 교실에서 교수자로서 나는 어떠한 흐름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교수님들과의 첫 출발점에 나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는 21세기 애들 앞에 20세기 교수로서 어떠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 애들은 Z세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디지털 원주민들을 디지털 이주민들이 교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이주민이 변해야 될까요? 원주민이 변해야 될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주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변화의 폭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미국의 삶에 살기가 어렵듯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은 이미 디지털 원주민의 디지털 환경에서 출발한 애들인데 교수자를 딱 만나는 순간 아날로그적인 수업 이거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키워드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3R 뭘까요? 3R 쪽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봅니다. 한번 평가 한번 해볼까요? 3R 첫 번째 디지털 쪽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를 모르는
3R죠. 그리고 스마트 문화를 모르는 스마트죠. 그리고 유튜브 문화를 모르는 UR죠. 이 3R 중에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의 3R 지수 한번 모니터링 해볼까요? 세상은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스마트 문화와 디지털 문화와 유튜브 문화의 지수를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혹시 높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혹시 낮다면 이번 방학 때 이 세 가지 지수 부분을 자기 주도적으로 조금 높여보면 2020년의 수업에서의 모든 콘텐츠를 누구 도움 없이 제작하고 편집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함께 내 수업의 콘텐츠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들, 제가 이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뭘까요? 절대 뭐 활용도 아닙니다. 네. 뭘까요? 네. 열어봅니다.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죠? 제가 이 케이스 열자마자 이건 무슨 제품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교수자 중심의 주입식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얘들의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수업이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것을 집어넣어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수업에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수업이 이제 우리 교실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뭘까요?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를 빼고요. 예, 기억 뽑습니다. 예, 양쪽에 뽑습니다. 제가 수업에 들어가는데 가지고 들어가는 수업 동부입니다. 예, 학교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가는 건데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예, 6, 7년 전만 해도 제가 너무나 반가웠던 뭐죠? 블루투스 스피커.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뭘로요?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AI 스피커가 예, 우리 삶에서의 예,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거 하나 들고 들어가고요. 누구나 예, 손에 들려있는 예,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어플 하나 키고요. 어플 하나 키고 예, 여기에 카테고리를 뭘로 할 것인지 예, 블루투스의 스피커 모드로 돌려주고요. 네. 돌려주고 혹시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닌 중국 교수님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언어 어렵죠. 여기에 예, 저는 우리말로 선택하고 교수님이 중국분으로 선택하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저의 스피치가 텍스트로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되면 눌러주면 如果从现在开始讲话，我可以看到通过测试正确输入了我们的扬声器。好吧。 88개국의 언어가 동시 통역됩니다. 88개국입니다. 대학에서 언어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학생들에게 영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세상은 스마트화에 이미 다 포커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저한테 뭐가 오냐면요. 지금은 1대1의 언어의 책이지만 교수님들이 지금 80분이 다 각각 다른 나라 분이라고 한다면 온리 우리말로 하는 교수님들이 자기 언어를 선택해서 동시 통역으로 들을 수 있는 기록이 2주 후에 저에게 옵니다.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교수님들, 이러한 하나의 맥락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메시지들이 과연 향후 5년, 10년 후에도 우리 애들이 미래 세상에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인지 안 있을 것인지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흐름성을 교수가 모른다고 한다면 교수자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향후 2, 3년 후에 스마트화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난처할까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학생들하고 면담에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해봐라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변화의 이 초가속화
얘기.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마지막의 기록은 뭐죠? 시대의 흐름성에만 따라가보자. 교수님들 현재 시대의 흐름성에 나는 어디쯤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이제 우리 얘들의 세상인데요. 우리 이 얘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2차와 3차 산업혁명의 20세기 교수들이 묶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당장 스마트 체계의 언어 영역만 한번 봤지만 향후 2, 3년 후에는 우리 애들을 이어폰 속에 일반적인 언어의 통역법은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보는 부분이 내 교실의 수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치과 기공의 교수로서요. 네.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리 전공의 교수인데요. 네.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이제 필요합니다. 100년, 이제 100세인데. 예. 제가 치과 골절 전공 교수로 시작해서요. 지금 우리 대학원의 교육문화 콘텐츠로 지금 터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학교에 부임하셨을 때 맡았던 그 학과목, 그 전공 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학교 오셨을 때 내가 그 자신이 있다고 했던 그 과목의 그 전공 하나 가지고 정년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무리수 아닐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제 전공에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성에 따라갈 수 있는 교수는 전공 옆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흐름성의 공부를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생존 세상에 어느 때 언제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반의 철밥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거북한 얘기지만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정년 저도 그리 많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년 후의 삶도 이제 100세 세상에 교수님들 학교 계실 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학교 계실 때 학교 교수의 타이틀로 브랜드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들 저희 유튜브 한번 볼까요? 네. 지푸라기가 누구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여기에 14,000개의 콘텐츠가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어저께 마산대학교 특강했던 부분이 벌써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 14,000개의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올릴 수 있을까요? 2011년부터요.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의 의미도 모르고요. 단지 우리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상 제작해서 어디 올릴 데가 없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의 이 콘텐츠의 URL을 얘들에게 보내면서 수업이 훨씬 좋아지는 부분에 포커싱이 이제 14,000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넘어서 프로페셔널 브랜드의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세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은 검색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포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전공,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존함을 어디서 넣어볼까요? 유튜브입니다. 거기 유튜브에 내가 공부하는 전공의 범위와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콘텐츠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세상에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유튜브 채널 있고 없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14,000개의 제 콘텐츠가 노출되어 있는데요. 제가 380개 대학을 돌고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강사 섭외를요, 단지 유명한 이 유명세로 컨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튜브에 와서 공개되어진 그분의 강좌를 보고 괜찮게 하네, 유익하게 하네, 콘텐츠에 여기에 증명으로 섭외되는 세상. 교수님들 나의 퍼스널 브랜드의 플랫폼을 유튜브 채널에 만들어서요, 프로페셔널
오리지널 브랜드로 학교에 재임 시절에 만들어 놓고 은퇴해 보시면 은퇴 후에 5짬 있는 시간에 바빠서 손들지 못했던 나만의 최고의 지식의 콘텐츠를 세상에 내놓고, 그리고 내놓은 것을 떠나서 뭐죠? 유튜브에서 유료로 돈을 줍니다. 그 돈과 함께 연금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강릉 영동대학의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붕어빵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붕어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이 세 개가 전국 대학의 동일 붕어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걸 만들어서 졸업 시즌에 취업을 시키겠다고 이 아우성들인데, 취업의 범위가 이제 최소 생계비도 안 되는 선에 취업했다고, 취업률이 높다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거 뭔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러면 세 개의 관련 전공 자격증, 졸업장, 성적증명서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핵심 역량 하나 더 붙여준다면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한번 화면 볼까요? 제가 가운데를 손가락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돌려봅니다. 한번 볼까요? 돌려보니까 잘 돌아야 합니다. 바퀴가 잘 돌아야 되는데 바퀴는 다 껴져 있지만 잘 돌리지는 못합니다. 가운데 잡고 있는 게 치과기공의 핵심이에요. 근데 4차 산업이랑 융합에 잘 돌지 못하는데요. 지금은 뭘까요? 완전히 돌고 있습니다. 가운데 치과기공의 핵심 옆에 이제 한우물만을 파는 학교의 소문 그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우물을 가운데 핵심으로 놓고요. 여러 우물을 파볼 수 있게끔 학교에서 융합의 수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 학생들이 핵심 전공을 자기 옆에 모든 분야와 같이 묶고 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과연 세 가지의 키워드 외로 과연 어떤 것을 제공해 줘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하고 물러내 보시죠. 오늘 강릉 영동대학의 뭔가 특성화의 아이디어도 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이거 세 개 만들어서 졸업 시즌에 내보내서는 이제 별 소용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할까요?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교수님 한번. 창의성.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요. 여기에 이 아이들과 학교 발전의 모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요. 오늘 뭔가 마음을 한번 바꿔서 앞으로 내 삶의 교직의 후반부를 뭔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이런 트렌드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교수님 창의적인 부분이 왔습니다. 이제 세상은 창의적인 겁니다. 이 창의적인 부분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하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 학회가 있고요. 이 학회에 허브에 내려가 보면 현재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 2,748개의 콘텐츠가 현재 데이터 플랫폼으로 잡혀 있습니다. 학교의 홈페이지는 단지 홍보 매체밖에 안 되고요. 이제 학생들과 교수 콘텐츠가 DB 플랫폼으로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학교의 핵심 역량 되지 않을까요? 이 맥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학회의 사이트에서요. 사이트에 이 학생들의 지금 2학년 저하고 만나서 수업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고요. 1년 동안 했던 과목이고 여기에 62개의 저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70명의 학생들에게
뭘 만들어줬을까요, 교수님? 개인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의 포트폴리오는 뭐죠? URL입니다, URL. 수업에서 죽은 수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콘텐츠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에 콘텐츠로 올려서 쌓고 쌓아보면 대학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재학 중에 전 세계 시장의 사람들과의 URL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릉 영동대학에 있지만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의 체험의 확장성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으로요, 70명의 학생들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하나 조금 잘한 학생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지방에서요, 지방 모 대학의 관광학과를 4년제 졸업하고요, 우리 대학을 3학년 학사 편입한 학생입니다. 치과 기공에 메리트가 있어서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3학년 편입을 했는데요. 제가 면담하면서 오케이, 캐나다. 어떻게 연결해 준 게 좋을까요? 우리 대학의 치과과를 연구한 학생들이 강릉 영동대학의 교수님을 믿고 학교에 왔습니다. 얘들 일일이 비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비전을 일일이 풀어주지 못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졸업 후에 김종우 교수가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캐나다의 사람들 알고 해가지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이래야만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제한적인 이 클로즈업된 세상에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이 학생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재 50개의 1년 동안 50개의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클라우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시험 본 거요? 네. 마지막 학기말고사. 저는 모든 시험을 종이 시험 보지 않습니다.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 A3 용지 한 장을 주고 거기다가 뭘 쓰라고 하고 그걸 들고 와서 교수가 맞다 아니다 볼펜으로 점수를 주고 있는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A3 용지 한 장에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 몇 자 쓰라 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채점하고 점수가 높으면 공부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다소 낮으면 공부 못한다고 내려버리는 이러한 평가 방식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 저는 종이시험 일절 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집어넣었던 지식을 꺼내서 지식의 활용으로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마지막 시험입니다. 주관식 서술인데요. 한 문항당 5분씩 본인의 스마트폰을 자기 얼굴을 비치고요.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5분 동안 발표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저에게 제공해주고 고사장을 나가야 돼요. 이게 이러한 스마트폰에서의 이런 활용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리 애들은 이미 완벽합니다. 기말고사 구술 문제로 첫 번째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얼굴을 넣고요. 한 문항당 5분씩의 발표를 자신 있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한 카메라 보고 얘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은 앞으로 영상의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영상에서 살아야 될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1년 내내 모든 수업이 영상으로 시작하고 영상으로 끝나는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당당함 보이지 않나요? 네. 단지 종이에 써서 내고로 콘텐츠 없이 끝내버리는 시험이 아니고요. 요 시험이라도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자신의 플랫폼에 올리는 순간 전 세계의 치과의 네트워크가 이 학생의 역량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메이트리 제작을 하는 방법은 이 친구가 졸업 후에 캐나다를 가겠다고 했고요. 이 친구 유튜브로 한번 볼까요? 근데 지금 이미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금 방학 때 벌써 캐나다에 가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친구 유튜브 채널 가보면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이라기보다도 이 학생의
유튜브 방송국입니다. 교수님들 방송국 있나요? 돈 1원도 들지 않습니다. 나의 방송국이 있다 없다 또는 우리 학생의 방송국이 있다 없다는 앞으로 삶에서의 지대한 영향이 올 겁니다. 예, 이 학생의 1년 동안 저하고 이 치과기공이라고 하는 이 기술만 주입시켜주면 된다고 했던 신종우 교수의 학습의 방법이요, 교수법이 이건 당연한 뭘까요? 당연한 보도의 테크닉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사이드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으로 자신의 핵심 전공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소셜 세상에 크리에이터를 못하는 거라고 한다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혹시 강릉영동대학 인구 전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강릉영동대학이 아니고요. 강릉영동대학에 가면 우리 모든 학생들의 역량을 글로벌 세상에 펼쳐주는 대학으로 특성화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이 특성화 아닐까요? 특별적으로 겁니다. 네, 이 친구 현재 임하는 것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모든 콘텐츠를 제가 뭐로 올리게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모든 부분은 지금 메타데이터를 뭘로 올리고 있죠, 교수님들? 메타데이터를 다 영문으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치과기공의 기술적인 범위는 실습을 하면서도 그냥 실습을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을 갖고 옆에 짝꿍하고 찍어가면서 영상으로 콘텐츠를 빼내서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올리면 전 세계 치과인들이 음성 없이도 단지 매트 스텝 바이 스텝의 영상만으로도 소통되지 않을까요? 단지 이제 올렸던 영상이 뭘로 연결이 될까요? 여기 가보면 이제 조회수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이 조회수의 타겟팅을 들어가 보면요. 전 세계에 누가 보는지, 누가 댓글을 다는지,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콘텐츠 하나하나마다 분석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애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학생 마지막 지금 아마 한국에서 내년도 수업을 준비해야 될 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볼까요? 이번 방학 때 캐나다로 벌써 가는데요. 가서 실습하고 있는데 에드먼튼이라고 하는 이런 범위를 단지 교수의 도움 받지 않고요. 캐나다를 가면서도 공항에서부터 거기 도착해서 자기 룸에 들어가는 범위까지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소셜하고 있는 범위의 확장성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애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수자의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1인 미디어 세상에서의 이런 콘텐츠의 확장성은 이미 URL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졸업 시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재학 중에 이미 본인의 역량이 콘텐츠의 포트폴리오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연결망은 더욱더 어떻게 되죠? 이제 와이파이 존이 우주 와이파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더 글로벌하게 우주로 연결되는 부분에 우리 강릉 영동대학의 학생들의 콘텐츠가 여기에 같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대학의 특성화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명문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를 만났느냐가 더 절대적인 중요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로서 내가 우리 애들 앞에 당당함으로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확실한 잡에 대해서 내가 연결해 주는지도 같이 한번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저께 뉴스에 뭐 하나 떴습니다. 어저께 우리 대학
어저께 우리 대학의 2명의 학생이 이번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손의 기술적인 범위는 이미 디지털화에 거의 묻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손기술이 아니고 뭐죠? 이제 공학적인 범위를 접근시켜 준다면 우리 애들은 훨씬 더 넓은 세상에 가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학과장님이신데요. 어제 제가 지방에 강의하고 있는데 보냈습니다. 볼까요? 이제 어제 국민대학의 우리과의 학생 2명이 8천만 원의 창업 비용을 투자받고요. 지금 창업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4학년 애들인데요. 예. 여태까지 손기술의 범위에서 이제 공학적인 범위로 조금 턴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8명의 교수님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우리 애들의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손재주 나쁜 애들은 그쪽에 또 대안으로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창업적인 애들은 영구적인 범위 그쪽으로 또 가야 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범위들이 단지 교수 영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의 미래의 활로는 교수자에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넓혀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애들은 너무나 어렵고요. 노량진에 가보면 35만 명의 대한민국의 청년이 엎드려 있습니다. 공무원 되겠다. 공무원 되겠다. 이게 한국의 아무런 현실입니다. 중국의 대학생 95%는 창업하겠다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의 재학 시절 내내 다 창업입니다. 쓰고 읽고 다 체크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얘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특허의 출원으로 수업의 포인트를 바꿔가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취업에서의 창업적으로 마인드가 바뀌고 졸업과 동시에 재학 중에 창업할 수 있는 이 모토인데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35만이 노량진에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의 책임일까요? 정부의 책임일까요? 학생의 책임일까요? 각자 역할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자들이 좀 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앞서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의 영역이라든지 소셜이라고 하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우리 애들의 콘텐츠를 역량을 펼쳐놓는다면 우리 애들의 세상은 좀 더 넓어지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런 부분이에요. 네. 교수님들 이걸로 한번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특허 내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뭘까요? 네. 제가 닮았나요? 네. 제가 꼭 닮았습니다. 저의 찍은 포즈 그대로 3D 프린팅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학교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30개의 특허 출원하고 있습니다. 30개의 특허 출원은요, 아마 제가 개인으로 부담하기는 너무나 큰 금액이에요. 이걸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0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후반부에 저희 대학에서 저희 미래의 또 하나 꿈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걸로도 특허 하나 잡았습니다. 뭘까요? 이제 4차 산업에서의 키워드, 우리 애들이 창업할 수 있는 모토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특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교수님의 연구실에 특허증이 좀 몇 개 붙어 있어요. 그래야만이 얘들이 교수님을 신뢰하고, 아, 교수님 연구실 가서 봤는데 특허가 몇 개 있네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특허 좀 내봐. 라는 이런 멘토의 역할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쓰레기는 논문이라고 하는 세상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하고 절대적이라고 했던 논문은 쓰레기라고 하는 것. 다만 쓰레기는 아니겠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는 자기 개발 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사회 공헌적인 범위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특 한번 해볼까요? 4차 산업은요, 생각하는 모든 범위가 해결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끄집어내는 개짜들이 끄집어내는 모든 생각이 해결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IoT에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반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다 보려고 하는 세상에 마지막에 빅데이터가 그런 자료를 분류하면 3차 산업의 석유라고 하는 자원이 아닌 4차 산업의 빅데이터에 관련 자료가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허 한번 내보실까요? 어떤 특허 내보면 좋을까요? 네. 맞추시면 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아주 제가 여기 해보니까 재밌어요. 굉장히 제가 치과 기계 자료 학회자였거든요. 치과 기계 자료 학회자로도 전 세계 치과 기술을 거의 제가 도입했습니다. 예. 근데 15년 전쯤에요. 절대적으로 이빨만큼은 전공에 흔들림 없이 내가 정년할 거라고 자신했거든요. 이것만큼은 절대 변화 없을 것이다. 왜? 그 다양한 구강성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작 미국에 6개월 연수받으면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제가 도입했습니다. 많은 말을 썼어요. 전문대 교수가 우리 학생들 취업을 어떻게 하려고 치과 기용사들의 앞으로 미래 일을 어떻게 하려고 디지털을 도입하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막을 수 있냐고요. 디지털 세력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다면 대응 전략을 짜자라고 했는데 누구도 짜지 않았고요. 지금은 기공소마다 디지털 시스템이 70% 이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디지털을 도입하고 그러면 내 교직의 후반부는 이게 아니라고 뭘까? 그리고 봤던 게 스마트를 봤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흐름 속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 대학원의 교육문화 콘텐츠 쪽으로 지금 터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대의 흐름성과 내 전공에서의 변화성은 나의 삶의 질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특허 내용 좋을까요? 네. 이제 2D의 영정의 사진 조금 불편하죠. 낙골 땅에 가도 우리 삼촌들의 사진 한 장 보고 오면 너무 아쉽지 않나요? 또 낙골 땅을 다니는 것도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조상들의 2D 사진이 아닌 3D 입체적인 영상이 집에 거실에 있다면 어떨까요? 불편할까요? 네. 근데 집에 거실에 있는 부모님들의 이 3D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해요? 갖다 대기만 하면 홀로그램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디지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제가 풀고 있는 특허에 관련입니다. 제품을 만들었던 예전에 치과 기공에서의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팔았던 이런 바보의 이 행태가 아니고요. 이제 특허 출연은 미래의 흐름성을 미리 잡고 있습니다. 절대 제품 안 만듭니다. 미래의 흐름성을 잡아놓고 누군가 그 흐름성에 왔을 때 손을 대려고 하면 특허 검색에서 나오는 신종한테 전하지 않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성에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만 붙이면 특허 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있는 피규어에 스마트를 붙이면 스마트 피규어가 되네요. 죽어있어요. 근데 스마트 피규어 속에 스마트는 IoT 연결되네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네요. 빅데이터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빅데이터의 서포트에 분류해 이 삼박자만 본다면 모든 부분이 특허로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부분에 여기 틀니에도 약간 시커먼 게 하나 보이나요? 여기 약간 틀니에 뭐가 시커먼 게 하나 보이죠? 이건 뭘까요? 이 틀니는 입속에 들어가서 안 빠지고요. 잘 씹어먹고 이쁘면 제품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여기까지가 3차 산업에서의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열리고 있는 4차 산업은
이 트리 앞에 스마트 트리가 되네. 입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 칩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100세 세상에 우리 어른들이 집을 못 찾아가는데 스마트폰만 딱 되면 자녀들하고 전화가 돼야 한대요. 그리고 끼고 있음으로 인해서 입속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의 섭취실 때가 체크되어야 한대요. 이 부분이 건강 관련이나 의료 분야 쪽으로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제 개짜들의 생각을 더 가지고 있는 우리 애들의 이 무한한 브레인을 확장시켜서 수업에서 핵심의 개념 정리 차원에서 무한하게 확장시켜주는 이런 수업해보자 이겁니다. 네. 1교시에 다소 조금 불편한 말씀도 올렸지만 저도 32년 대학에 있으면서요. 교수님들과 똑같은 이 교수자로서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기의식이 저에게도 있듯이 우리 강릉 영동대학도 이런 이기의식이 좀 더 서로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남이 아닌 각자 뭉쳐져서 이 이기를 특성화대학교 진짜 특성화되면 모든 대학이 하고 있는 똑같은 특성화가 아니고요. 그냥 돈 빼먹는 특성화가 아니고요.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특성화다운 특성화로 끄집어내는 것이 특성화 아닐까요? 네, 기대하고요. 이것이 조금씩 이제 수업적으로 연결하면서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좀 눌러주세요.